여러분, 중국이 불과 열흘 사이 두 개의 태풍에 연이어 강타당했습니다. 먼저 중국 남부를 덮친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광시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와 대규모 홍수를 일으켰고,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저장성에 상륙했습니다. 두 태풍은 이동 경로와 피해 지역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바람이 약해진 이후에도 엄청난 수증기와 비구름이 남아 장시간 폭우를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10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삭은 7월 3일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 점차 약화됐지만 잔류 저기압과 남서 계절풍이 결합하면서 광시 지역에 지속적인 극한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7월 4일부터 6일까지 난닝 대부분 지역에 폭우와 대폭우가 쏟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대폭우가 관측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한두 시간 강하게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한 비구름이 같은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했고,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던 저수지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7월 6일 오전 중국 난닝시 헝저우의 류란 저수지와 원비아오 저수지에서는 물이 제방 위로 넘치는 원류와 함께 제방에 큰 파열 구간이 생겼습니다. 인근 비낭현의 류왕 저수지에서도 물이 제방을 넘어가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제방에 열린 물길을 통해 막대한 양의 물이 하류로 쏟아지면서 여러 마을과 농경지, 주택이 순식간에 침수가 됐습니다. 중국 난닝 당국의 초기 집계에서는 저수지 하류 홍수로 약 5만 5천 명이 피해를 보고 약 4만 8천 명이 대피했으며 당시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광시 전역에 마이삭 관련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합산한 발표에서는 사망자가 39명, 실종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시 지역의 하천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61개 하천의 78개 관측 지점에서 관측 이래 최고 수위가 나타났고, 수십 개 하천이 경계 수위를 넘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침수 피해가 동시에 확대됐습니다. 도로는 거대한 물길로 번했고 차량이 떠내려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층이 완전히 잠겨 주민들이 옥상이나 높은 건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일반 고무보트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살과 부유물이 강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번 광시 홍수에서는 드론과 대형 동력 부교도 구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드론은 물에 고립된 마을에 식수와 식품을 공중으로 운반했고, 대형 운송 드론은 발전기를 건물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귀강의 한 교육단지는 침수 깊이가 최대 5m에 가까웠으며 한 번에 3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동력 부교를 이용해 고립된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10호 태풍 마이삭으로 중국 남부가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직후 이번에는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로 접근했습니다. 바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7월 11일 밤 저장성 타이저우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당시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44km에 달했고, 중국 당국은 저장성을 비롯해 푸젠성과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약 200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저장성에서만 170만 명 이상이 사전에 이동했습니다. 구태풍 바비의 강풍과 폭우로 저장성 해안 지역에서는 나무와 시설물이 쓰러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항공편과 열차 운행이 대거 중단됐으며 해안과 산악지역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의 진짜 위험은 상륙 당시의 강풍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비는 내륙에 진입한 뒤 세력이 약해졌지만 거대한 비구름대와 열대 수증기를 그대로 품은 채 저장성에서 안후이성, 산둥성, 중국 동북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안후이와 장수, 산동, 동베이 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홍수와 산사태 같은 2차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비가 랴오닝과 지린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중국 북동부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랴오닝에서는 26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선양과 지린 등에서는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교통편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태풍이 끌어올린 열대 수증기가 북쪽까지 계속 공급되면서 폭우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두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이 해안에 상륙하는 순간보다 상륙 이후 남긴 수증기와 장시간의 집중호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피해 통계는 구조와 수색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와 동북부의 하천 벌람과 산사태, 저수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